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업무 도구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인공지능으로 업무 도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구글 AI 스튜디오, 앱시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파워 앱스 등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기관의 업무 도구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최근에 서울사육사협회에서 해커톤 대회를 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공모를 했어요. 한 100군데 넘는 곳에서. 그리고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생각보다 앱스 스크립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인공지능으로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전혀 모른다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이제 다른 유튜브, 다른 정보를 찾아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내가 이런 앱을 만들고 싶어 코드를 짜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거를 복사해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가서 컨트롤 V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한 방에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도 있지만 에러도 나고 만들다 보면 이제 내가 스스로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만들고 싶고 기능을 더 추가하고 싶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챗GPT한테 묻고 앱스 스크립트에 쓰는 거를 적게는 10번, 많게는 몇십 번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방식으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요. 안티그래비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안티그래비티는 이제 전문가들이 코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통의 실무자들이 쓰도록 인터페이스도 간단해지고 사용성이 편리해졌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구글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하면 그 안에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이 들어갔거든요. 안티그래비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코드를 짜줘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만들면 앱스 스크립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고치면 거의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개선, 발전할 수 있는 도구가 안티그래비티입니다. 꼭 안티그래비티를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클로드 코드도 되고 커서도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안티그래비티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준비물은 안티그래비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드.js가 필요합니다. 이따가 안티그래비티에 이제 CLASP라는 도구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그 도구가 이제 노드.js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구글 안티그래비티는 제가 일일이 시키는 요원, 에이전트고요. 노드.js는 작업대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대 위에 CLASP라는 이제 명령어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 영향을 끼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티그래비티나 노드.js를 설치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엄청 쉬워요. 그냥 다운받아서 다음 누르면 되고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유튜브에 안티그래비티 노드.js 검색하시면 설치하는 영상은 몇십 개가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안티그래비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안티그래비티 2.0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CLASP는 커맨드 라인 앱스 스크립트 프로젝트인데요. 그 안티그래비티한테 지금 밑에 써준 세 줄 각각을 상황에 맞게 적으면
얘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일 먼저 CLASP 연결해줘 할 거예요. 그러면 제 컴퓨터랑 구글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연결해 주고요. 올려줘.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 올려줘. 그런 파일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만 그 코드를 쓸 때, 예를 들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버튼을 만들거나 메뉴 버튼을 만들거나 그 안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거나 할 때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 올려줘. 여기까지만 해도 새로운 소스로 잘 작동하는데요. 여러분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거기에 인덱스 HTML 외부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처럼 쓰고 싶어서잖아요. 그럴 때는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배포할 때, 얘가 링크 값이 계속 바뀌어요. 배포 아이디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저 앞에처럼 같은 배포 아이디로 배포해줘. 이 정도만 하면 아이디가 바뀌지 않고 계속 배포가 됩니다. 이런 거 이해해, 이제 하셨으면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안티그래비티와 노드.js 설치가 끝나면 이제 안티그래비티 화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단은 폴더를 하나 지정해야 돼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 있는 파일이 내 컴퓨터에 복제돼서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컴퓨터에 폴더를 지정하는 일입니다. 안티그래비티가 있다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 폴더에 저장하도록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create new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new 프로젝트를 또 눌러요. 그 다음에 add 폴더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app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부모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제 자식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방명록 프로그램을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만들 거예요. 방명록이라고 쓰고 그 폴더에 들어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 폴더 하나 만들고 그 밑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폴더, 하위에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고 요 화면은 이제 이따가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할까요? 계속 묻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급적 묻지 않게 할 건데 그러려면 터보 모드를 고르면 됩니다. 내가 정해주고 싶어. 그러면 디폴트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인공지능이 내가 계속 묻잖아요, 저한테. 근데 무엇을 묻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넥스트 막 누릅니다. 그래서 터보 모드를 일단은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를게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누를게요. 그러면 왼쪽에 방명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인공지능 채팅을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모델은 이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무료 모델이라면 이제 3.5 플래시 로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료를 쓴다면 이제 그거는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오퍼스가 제일 좋고요. 프로도 좋은데 요즘에 플래시 하이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고르기 나름입니다. 저는 무료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요 로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팅즈 누를게요. 그 다음에 스크롤 내릴게요. 여기 보면 에이전트 세팅에 우리가 터보로 골라서 여기가 바뀌었고요. 터보로. 에이전트 비헤이비어는 요거는 이제 놔두셔도 되고, 나 다 귀찮아. 그러시면 여기 always procee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닫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만드냐면 이미 내가 수동으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까지 빈 화면까지 간 다음에 그 링크를 요거로 연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 계속 만들던 방식 그대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 새 폴더. 여러분 이제 새 폴더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들려는 게 방명록이거든요. 이따가 사인한 게 이미지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게 한 폴더에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방명록 프로그램, 그래서 방면으로 프로그램 생겼죠? 그 폴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프레드 시트 눌러요. 그러면 스프레드 시트가 이렇게 실행되죠. 제목도 이제 일단은 방명록 프로그램이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안티그래비티한테 주면 됩니다. 일단은 요 위에 링크 있죠. 이 링크를 복사해서 안티그래비티한테 주고요. 그리고 여기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복사해서 Shift 엔터 여러 번 눌러서 또 집어넣습니다. 옛날에 제가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정보를 안 줬더니, 특히 새로 만들 때 안 줬더니 얘가 스프레드시트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에러가 안 나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요거 안 넣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주고요. 이제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 연결하는 첫 번째 기능은 CLASP로 연결해줘.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CLASP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내 컴퓨터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엔터를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에 뱅글뱅글 돌더니 제 폴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명령어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연결하는 CLASP가 설치됐는지 살피는 거고요. 설치가 안 됐다면 얘가 알아서 설치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고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얘가 이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바로 요 크롬에 바로 로그인 창이 나올 때도 있고, 저처럼 요렇게 링크 버튼이 나올 때도 있고, 엄청 긴 링크가 나올 때도 있어요.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누르거나 그 링크를 복사해서 그 주소 표시줄에 들어가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고, 그러고 계속을 누르면, 그리고 권한을 모두 다 주고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연결된 거예요. 안티그래비티에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접근하기 위한 인증 과정을 마무리한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여기 밑에가 인증이 잘 안 됐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를 복사합니다. 여기 복사해서 안티그래비티한테 주고 엔터를 치면 이제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러면 연결을 하면 저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 파일은 뭐냐?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잘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파일이 3개인데 나는 하나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드 GS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뒤에 파일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톱니바퀴에 여기 보면 편집기에 앱스 스크립트 제이슨 매니페스트 파일 표시를 키고 다시 편집기로 가면 파일이 2개죠. 요 2개. 그게 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파일이죠. 첫 번째는 이제 CLASP가 이걸 연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면 되느냐? 이제 만들어줘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름, 그리고 서명 정도만 들어가는 방명록을 만들게요. 오늘의 목표는 멋있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 CLASP, 안티그래비티를 통해서 앱스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방명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름, 서명이 들어가야 해. 서명의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줘. 서명이 들어오면 리스트 형식으로 목록이 보여야 해. 한 요 정도만 정보를 쓸게요. 일단 엔터. 그러면 갈아서 코드를 지금 짜고 있고요. 여기 보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 API가 비활성화 됐다고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인증을 했는데 여기 있는 파일을 이제 앱스 스크립트로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열어야 돼요. 요 링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대시보드 보기 누르고 그러면 여기 보면 API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눌러요. 그 다음에 이걸 키면 끝납니다. 이거는 처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는 이거 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켰으니까 API 켰어. 이 정도 정보를 주고 엔터. 그리고 코드를 지금 푸시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코드를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지금 올린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글을 읽어봅시다. 프로그램 완성했다. 올리기까지는 잘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잘 올라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의 앱스 스크립트를 다시 들어가요. 이거 F5 눌러도 돼요. 그러면 아까는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코드가 생겼고요.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인덱스 HTML도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많이 해보신 분은 배포에 세배포 해가지고 링크 만드는 방법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 녀석한테 시켜도 돼요. 그래서 배포도 진행해줘. 그러면 여기 디플로이라는 글자 보이죠? 이게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배포 아이디를 스스로 만들고 배포가 이렇게 되죠.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에러가 난 건데 저 같으면 이걸 화면 캡처해가지고 다시 인공지능한테 준 다음에 이렇게 에러가 났어. 그렇게 하면 얘가 또 고쳐요. 그래서 권한이 없어서 나타난 문제야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코드를 고치고 얘가 다시 파일을 올리네요. 그리고 디플로이, 배포를 다시 하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 링크가 생겼네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다른 화면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권한 달라는 거죠. 제가 눌러야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확인하고 모두 선택에 계속을 눌러서 권한을 주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름은 김종호, 서명은 이렇게 서명을 했더니 서명이 들어가고 방명록 남기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등록 중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갔더니 작성일자 이름, 파일 아이디, 그 다음에 링크 값이 생겼고 링크 값에 마우스 올렸더니 요게 이미지가 잘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가 저는 보여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구글 드라이브 가보죠. 그 다음에 F5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 내 드라이브에 가면 방명록 서명이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겼네요.
거기에 들어가면 방금 서명한 이미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점 4개를 누르면 이게 이미지로 보이는데 잘 봐봐요. 아까는 마우스에 올렸더니 서명한 게 안 보였는데 아까는 보이네요. 하얀 선으로. 요게 문제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얀 선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한테, 안티그래비티한테, 그래서 이거 화면 캡처해가지고 얘한테 준 다음에 서명은, 검정색이어야 해. 그리고 배경이 이제 하얀색이어야 해.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첫 번째 만들어진 에러가 난 스크립트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생겨요. 요게 첫 번째 구글 앱스 스크립트 링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그래도 작동한 링크를 복사해서 얘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요건 두 번째 생긴 링크인데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요 링크가 위에 보면 링크가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뭐 고쳐줘 그러면 링크를 계속 만들어요.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 잘 쓰다가 고칠 게 있어. 그래서 고쳐. 그러면 직원들은 새 링크를 다시 받지 않으면 고쳐진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링크를 복사해서 얘한테 줘요. 그런 다음에 배포 아이디는 유지해서 배포해줘. 배포해줘. 그래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링크 값.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배포가 돼요. 그러면 F5만 누르면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링크가 또 생겼네요. 이거 링크 눌러도 되고요. 우리 F5 누르면 되니까 여기에서 F5로 한번 눌러보죠. 두 번째 거에 F5 그러면 서명이 아까 색과 달라졌네요. 그리고 서명도 깜장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는 홍길동 그 다음에 방명록 남기기 그러면 남겨졌다고 두 번째 줄이 생겼고 서명 이미지 URL에 마우스로 올렸더니 까만색이 보이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가면 이미지가 두 번째 게 잘 생겼고 보셨듯이 까만 글자, 까만 서명이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기에 방명록 남기기를 눌렀는데 방문자 목록에 리스트가 보이지 않네요. 혹시 모르니까 F5로 한번 눌렀는데 아직 작성된 방명록이 없다고 나오네요. 혹시 에러가 있는지 검사를 눌러서 콘솔에 갔더니 에러는 없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화면 캡처해서 이제 안티그래비티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가면 벌써 두 명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도 화면 캡처해가지고 얘한테 다시 주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벌써 두 명이 방문했는데 리스트에는 왜 안 보이니? 고쳐줘. 엔터. 다 됐다고 나오고요. 다시 들어가고 F5 누를게요. 같은 아이디로 배포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보이네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배경이 흰색이고 그리고 그 전에 올린 거는 투명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리는 거는 잘 나오겠죠.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해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느끼실 겁니다. 좀 알아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을 낼게요. 아까 제가 로우 모델을 썼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에러를 한 번에 못 잡고 여러 번 해도 에러가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좋은 모델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보는 방법은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모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한도가 나와 있는데 무료인 사람은 5hour 리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도만 있고 그게 좋은 모델은 금세금세 답니다. 유료를 사용하면 이제 5시간마다 리밋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제 프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웬만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기관에는 좀 적당한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신다면 그 기반에 앱들을 다양하게 엮어내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죠. 그리고 안티그래비티는 이제 이런 구글 앱스 스크립트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앱을 전문가 앱이니까 별의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너무 느리다. 그리고 나는 이쪽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면 다음 단계로 파이어베이스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파이어베이스는 많이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